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병원과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를 폭격해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20대 여성인질을 치료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천 명을 석방하면 인질들을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인교회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용의자가 경찰 총격에 쓰러졌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구치소에서 살인범 등 4명의 재수자들이 집단 탈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공범들의 조력을 받아 탈옥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가 10월 말까지 북미 지역 해외 이산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병원과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를 폭격했습니다. 최소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밝혔고 언론은 사망자가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시티의 한 병원에 폭탄이 떨어지고 새빨간 화염이 치솟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표적 공격했으며 이번 공습으로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수백 명의 환자가 붕괴된 건물에 깔려 사망자가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 병원에서 1.5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환자들로 포화 상태여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등 아랍 언론들은 이스라엘군이 병원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모여든 수천 명의 피난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번 공습이 대학살이라며 현지 시각 오늘 요르단 암만에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병원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라 의료시설과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집트 등 주변국들도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로켓포 발사가 실패해 병원으로 떨어진 거라며 공습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를 공습해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This is outrageous and it again shows the flagrant disregard for the lives of civilians. No place is safe in Gaza anymore, not even UNRWA facilities. 이스라엘의 병원과 학교 공습 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라말라 등 여러 도시에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시위를 벌여 팔레스타인 보안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온건파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에 잇따른 민간인 학살에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개전 초기에 많은 민간인들이 하마스의 인질로 끌려갔죠. 하마스가 20대 여성 인질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인질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0명을 막교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양민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팔을 다친 한 여성이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음악축제에 갔다가 인질로 끌려간 이스라엘 프랑스 이중 국적의 21살 미아 셴입니다. 딸의 모습을 확인한 어머니는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We are begging the world to bring my baby home. She's only 21 years old. 경고 없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면 인질 1명씩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던 하마스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스라엘 공습 때문에 인질 22명이 숨졌다고 했습니다. أدى إلى فقدان 22 أسيرا منهم لحياتهم حتى الآن.
하마스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6천 명을 인질과 맞교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민간인 인질을 인간 방패로 쓰려 한다는 비난을 무마하면서 인질 석방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알카삼 여단의 약 200명, 다른 하마스 조직에 있는 나머지를 포함해 최대 250명의 인질을 억류 중이고 상황이 되면 석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파악한 인질 숫자는 199명. 2011년 하마스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병사 1명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000명을 맞교환했다가 과도한 양보라는 비난을 받은 이스라엘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99 חטופים. מתקיים מאמץ בעדיפות עליונה לאומית בסוגיית החטופים. 튀르키예는 하마스 고위 지도자와 처음으로 접촉해 인질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LA 한인타운 교회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용의자가 도주하다 경관의 총격으로 쓰러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당한 대응이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11로 걸려온 신고 전화. LA City 911 operator 593. Hi, I want to report there's a crazy guy across the street from my house in the Korean church parking lot. He has something in his hand. I don't know what it is. It looks sharp, and he's threatening people that pass by. 이어 한인 교회 측 관계자도 경찰에 다급히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We're a church, and there is a person in a parking lot who vandalized a vehicle, and also we told him to go out, and he was holding a knife. When we asked him to leave the property, he threw a rock at some of us. 곧바로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교회로 출동했습니다. Where is he? I just saw him. He's going that way? That's the guy over there. 북쪽 방향으로 걸어간 경찰이 또 다른 건물 주차장에서 목격자가 증언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헬기 지원을 요청한 뒤 대화를 시도합니다. We'll deal with that. Let's get inside first. You're doing a good job. Talk to him. 잠시 후 용의 남성이 갑자기 열려있는 주차장 게이트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하고 당초 고무탄으로 진압하려던 경찰은 칼을 들고 달려오는 용의자의 위협을 느끼고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쓰러진 용의자는 LA에 거주하는 35살의 카를로스 디 안다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들고 있던 10인치 길이의 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어제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함께 당시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노스얼리우드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9시 30분 무어파크와 랭커심 교차로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 서너 명이 탑승한 은색 세단 차량에서 총격을 가했다며 용의자들은 검은색 세단을 향해 총을 쏜 후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으로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2명은 검은색 세단을 직접 운전해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 메디컬 센터까지 이동했으나 결국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살인범 등 4명의 재소자들이 집단 탈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공범들의 조력을 받아 탈옥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빅카운티 교정당국은 어제 새벽 3시 집단 탈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창문을 깬 뒤 담장을 뚫고 교도소를 빠져나갔으며 공범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치 챌린저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re right now investigating this, trying to piece together what all happened
to cause this escape to take place last night. We do know that around 6 o'clock this morning that a break in the fence was found in the perimeter of the LEC jail facility. 탈옥수는 지난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됐던 올해 52살의 조이 포니어, 가중폭행 혐의로 수감됐던 24살의 마크 캐리 앤더슨, 연방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37살 조니퍼 더나드 반웰, 총기와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됐던 29살의 셰비즈 데마리오 스톡스 등 모두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탈옥수들의 검거를 위해 수사망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We will catch them. They will come back to jail. It's just a matter of when. 조지아주 주민들은 교정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 조사 결과 탈옥이 일어난 시점 교도관 정원의 3분의 1만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빅카운티 셰리프국은 탈옥범들의 은신처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1,000 상당의 포상금을 전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이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통일부가 10월 말까지 북미 지역 해외 이산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도에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통일부의 북미 지역 해외 이산 가족 실태 조사단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 해외 이산 가족의 기존 신청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미등록 해외 이산 가족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이산 가족 현안과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실태조사단은 앞서 애틀란타 방문을 마치고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미주 탈북민협회와 면담을 갖고 조사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태조사단으로 참가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하민호 팀장은 해외 이산가족 중 북미 이산가족이 약 4,00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신청, 신청 취소, 신청이 오래돼 사망 등의 변동사항 등을 고려해 이미 파악된 820명의 변경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등록되지 않은 북미 이산가족들을 찾아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북미 지역 이산가족들의 정책 요구사항이나 특수성 파악을 위해 인터뷰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팀장은 실태 파악의 중점 대상자는 6.25 당시 헤어진 이산가족 1세대이지만 1세대가 돌아가셨을 경우 2세와 3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탈북민 이산가족도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설명하면서 한인사회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산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로 진행됩니다. 참여 또는 조사 대상자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이산가족, 즉 이미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신청을 한 사람이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이산가족 통합 시스템 접속 후 신청 정보를 기입하거나 갤럽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설문조사는 한국어와 영문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관련 법안의 법적 근거에 따라 매 5년마다 남한 거주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통일부가 실시하는 2023 북미 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은 북미 지역 거주 이산가족 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기존 5년 주기 이산가족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자동차 융자 이자율이 7.4%로 1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정보 웹사이트 에드먼즈가 발표한 자동차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차 융자 이자율은 평균 7.4%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월 페이먼트 비용도 늘어 신차 기준 구매자들의 월 평균 페이먼트는 $7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데이터 분석업체 카구르는 운전자들이 팬데믹 기간 공급망 문제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올라 가격 하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자율이 크게 오르면서 페이먼트가 늘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높은 이자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서 가짜 명품 시계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도시로 LA가 2위를 나타냈습니다. 중고 명품 시계 구매와 판매, 수리를 제공하고 있는 위치파인더 앵커가 실시한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짜 명품 시계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도시 1위는 뉴욕으로 나타났고 2위가 LA, 3위가 시카고로 조사됐습니다. 가짜 명품 시계는 전국에 약 2,300만 개가 유통됐는데 LA에서 가짜 명품 시계는 14%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는 위치파인더 앵커로 수리 요청이 들어와 가짜로 판명된 시계들 중 절반 이상은 롤렉스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발달로 정교한 부품 생산이 가능해져 진품과 가품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명품 시계의 절반 이상은 $500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정밀 검사가 필요한 슈퍼페이크, 이른바 A급 가짜 시계는 5년 전 20%에서 현재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